유엔 역사상 단 한 번도 없던 숫자 190대 0. 반대도 기권도 없이 모든 나라가 동시에 버튼을 눌렀습니다. 상임이사국 관련 표결에서 말입니다. 회의장이 술렁인 이유는 결과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일본이 먼저 찬성했고 중국이 거부권을 내려놓았기 때문입니다. 불과 6개월 전 삼성만 있는 나라로 치부되던 그 나라를 왜 지금 전 세계가 선택했을까요? 세계가 회의와 계산에 갇혀 있던 사이 어떤 나라는 말보다 먼저 책임을 실행하고 있었습니다. 지금부터 아무도 주목하지 않았던 한국의 15년이 왜 세계가 거부할 수 없는 결과가 되었는지 그 침묵의 시간을 드러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에드워드 헤인즈입니다. 워싱턴 국무부 청사 13층 복도 끝 회의실. 오전 9시 정확히 스피커에서 대통령의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미합 중국은 오늘부로 유엔과의 모든 공식 관계를 종료합니다. 회의실이 순간 멎었습니다. 12명 중 8명이 동시에 휴대전화를 꺼냈고 진동음이 겹쳤죠. 누군가 욕설을 내뱉었습니다. 저는 가만히 커피를 마셨습니다. 이미 17번의 내부 시뮬레이션이 끝난 결론이었으니까요. 유엔 없이도 미국은 작동한다. 제 옆자리 국장은 안경을 벗어 책상에 내려놓았어요. 회의실 뒤편에서 누군가 의자를 끄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그저 앞에 놓인 보고서를 바라봤어요. 두께 3cm. 표지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 확대 검토한 최종 내부 문서. 5년 동안 작성됐지만 사실상 폐기 직전의 기록물이었죠. 제 손끝이 표지를 스쳤습니다. 종이 질감이 거칠었어요. 보관 상태가 좋지 않았다는 뜻이었죠. 아무도 이 문서를 중요하게 여기지 않았다는 증거였습니다. 저는 페이지를 천천히 넘겼어요. 인도, 독일, 브라질, 일본. 각국의 GDP 순위, 군사비 지출, 분담금 비율, 외교 네트워크 점수가 빼곡했습니다. 각 나라마다 30페이지 이상의 평가 자료가 붙어 있었어요. 그리고 마지막 페이지 하단. 작은 글씨로 적힌 문장 하나. 대한민국 검토 보류 사유 군사 주권 불완전, 지역 대표성 미흡, 전략 가치 제한적. 저는 붉은 펜을 꺼냈습니다. 캡을 돌려 열었어요. 딸깍 작은 소리가 났죠. 그 문장 위에 두 줄을 그었습니다. 천천히 정확하게요. 여백에 짧게 적었어요. 삭제. 검토 불필요. 서명란에 제 이니셜을 남겼습니다. H. 리처드 콜먼 차관이 제 옆으로 다가왔어요. 그는 문서를 내려다보더니 비웃듯 말했습니다. 한국? 그거 아직도 남아있었어? 저는 고개를 끄덕였죠. 이제 없습니다. 콜먼은 창밖을 보며 말을 이었어요. 독일은 EU 대표라고 우기고 일본은 돈으로 밀어붙이고 인도는 인구로 협박하지. 근데 한국? 그는 웃음을 참지 못했습니다. 삼성 빼면 뭐가 있어? 미군 7만 명 주둔하는 나라가 안보리 상임이사국? 농담도 정도껏 해야지. 저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반박할 이유가 없었으니까요. 사실 그 말이 틀리지도 않았습니다. 한국은 검토 대상이 아니었어요. 처음부터 그랬죠. 회의실 문이 열렸습니다. 보좌관 한 명이 급히 들어오더니 태블릿을 콜먼에게 건넸어요. 뉴욕발 속보입니다. 유엔 본부 직원 3,200명 중 미국 국적자 전원 철수 명령 발동됐습니다. 오후 6시까지 건물 밖으로 나가라는 지시입니다. 콜먼은 화면을 훑어보더니 고개를 저었죠. 예상대로네. 계획 어셉은 실행하면 돼. 그는 태블릿을 돌려주며 덧붙였어요. 유엔 분담금 22% 없으면 석 달 안에 마비될 거야. 그때 조건 걸면 돼. 서두를 필요 없어. 보좌관이 나가고 문이 닫혔습니다. 회의실 안이 다시 조용해졌어요. 스피커에선 여전히 뉴스가 흘러나오고 있었죠. 각국 반응, 시장 동요, 외교가 논평. 하지만 저는 듣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들으며 보고서 표지를 닫았어요. 손으로 천천히 쓸어내렸습니다. 먼지가 살짝 일어났죠. 5년치 검토가 하루 만에 휴지가 되는 순간이었어요. 그리고 그 안에 적혔던 한국의 이름도 함께 사라졌습니다. 복도 밖에서 발소리가 멀어졌습니다. 프린터 돌아가는 소리, 전화기 벨소리가 겹쳤어요. 누군가 큰 목소리로 지시를 내리는 소리도 들렸죠. 유엔 탈퇴 발표 20분 만에 워싱턴의 모든 부서가 다음 수순을 준비하기 시작한 거예요. 저는 창밖을 봤습니다. 헬기 한 대가 백악관 방향으로 날아가고 있었어요. 로터 소리가 희미하게 들렸죠. 시계는 오전 9시 20분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미국이 유엔을 떠난 지 20분째였어요. 세계는 아직 조용했습니다. 뉴스 속보는 계속 흘러나왔지만 실질적인 혼란은 보이지 않았죠.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어요. 이건 시작일 뿐이라는 걸요.
콜먼이 회의실 문을 나서며 말했습니다. 에드워드, 안보리 개혁안 파일 전부 아카이브로 넘겨. 이제 쓸모없어. 오늘 안으로 처리해.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겠습니다. 보고서를 들어 올렸습니다. 무게가 느껴졌죠. 5년간의 검토, 412페이지, 17개국 평가자료, 325개의 각주. 그리고 그 마지막 페이지에 제가 그은 붉은 줄 2개. 한국은 검토조차 받지 못했습니다. 아니, 검토될 필요가 없었어요. 그건 제가 직접 결정한 일이었죠. 제 펜으로, 제 판단으로, 제 서명으로요. 저는 보고서를 서류함에 넣었습니다. 뚜껑을 닫았어요. 딸깍 잠금 소리가 났죠. 미국이 유엔을 떠난 날. 그리고 제가 한국의 이름을 지운 날이었습니다. 그 순간엔 몰랐어요. 제가 방금 지운 그 이름이 6개월 뒤 다시 제 앞에 나타날 거라는 걸요. 그것도 제가 상상조차 못한 방식으로, 제가 피할 수도 없는 방식으로요. 미국이 유엔을 떠난 지 48시간이 지났습니다. 국무부 위기관리실 모니터엔 붉은 점 7개가 떠 있었어요. 저는 그 화면 앞에 서서 태블릿을 들고 있었죠. 긴급 보고서 첫 문장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소말리아 에티오피아 국경 무장 충돌. 사망자 230명. 유엔 평화유지군 개입 불가. 두 번째 줄. 방글라데시 사이클론 야스. 예상 사망자 6,000명. 구호물자 9,000톤 항구 대기 중. 배분 시스템 제로. 세 번째 줄. 중동 사이버 공격. 사우디 전력망, 이집트 금융망 동시마비. 출처 불명. 그 아래로 예멘, 수단, 시리아가 한 줄씩 적혀 있었어요. 보고서는 17페이지였습니다. 콜먼 차관이 회의실로 들어왔어요. 커피를 한 모금 마시고 말했죠. 상황 정리해봐. 저는 태블릿을 내려놓았습니다. 소말리아는 양측이 유엔 중재 요청했지만 안보리가 안 열렸습니다. 방글라데시는 물자는 있는데 나눠줄 시스템이 없어요. 중동은 출처 추적조차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국이 미국한테 개입 요청하고 있습니다. 조건은? 저는 보고서를 넘겼어요. 프랑스는 비용 분담 요구, 영국은 정보 공유 중단 선언, 중국은 아예 대응 안 합니다. 콜먼은 비웃었죠. 다들 계산기 두드리네. 회의실 문이 열렸어요. 분석관이 급히 들어와 말했습니다. 차관님, 방글라데시 업데이트입니다. 구호물자 9,000톤 중 배불량 제로. 항구에 하역 인력 없고 트럭도 없고 배급 시스템도 없습니다. WHO는 회의 중입니다. 예산 승인, 인력 파견, 루트 협의 단계 진행 중이래요. 콜먼은 태블릿을 책상에 내려놓았어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안 한다는 거네. 분석관이 나갔습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어요. 저는 모니터를 봤습니다. 붉은 점 옆에 작은 숫자가 깜빡이고 있었죠. 추정 사망자 230명. 콜먼이 말했어요. 에드워드, 우리가 안 하면 누가 하겠어? 다들 우리 기다리고 있잖아.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근데 우리가 왜 해야 돼? 6,000명이 죽든 말든 그게 우리 납세자랑 무슨 상관이야? 저는 아무 말 하지 않았어요. 그때 모니터 속 숫자가 바뀌었습니다. 추정 사망자 500명. 48시간 만에 2배가 됐어요. 저는 그 숫자를 보며 서 있었습니다. 콜먼이 회의실을 나서며 말했죠. 이거 보고서로 정리해. 제목은 유엔 부재 48시간 영향 분석. 국무장관한테 올릴 거야. 알겠습니다. 문이 닫혔어요. 저는 혼자 남았습니다. 모니터 속 붉은 점들이 깜빡였어요. 소말리아, 방글라데시, 사우디, 이집트, 예멘, 수단, 시리아. 7개 지역에서 동시에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저는 노트북을 열었어요. 보고서 제목을 입력했죠. 유엔 부재 48시간 영향 분석. 첫 문장을 적었습니다. 국제사회는 현재 대응 방안 협의 중이며 실질적 개입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키보드 소리만 울렸어요. 저는 계속 타이핑했습니다. 소말리아 상황, 방글라데시, 구호 지연, 중동 사이버 공격. 문장들이 화면에 채워졌죠. 그때 알림음이 울렸습니다. 메일이 하나 도착했어요. 발신인을 확인했습니다. 국무부 주소가 아니었어요. 동아프리카 난민캠프 의료 코디네이터였죠. 제목은 없었습니다. 본문만 있었어요. 오늘 하루에만 아이 47명이 탈수로 숨졌습니다. 회의가 끝나면 알려주세요. 우리는 그때까지 버텨보겠습니다. 저는 그 문장을 읽고 또 읽었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47명. 하루에요. 저는 메일창을 닫았습니다. 다시 보고서로 돌아갔죠. 하지만 다음 문장을 쓸 수가 없었어요. 모니터에서 알림음이 다시 울렸습니다. 화면 오른쪽 하단 숫자가 바뀌어 있었어요. 추정 사망자 8,300명.
48시간 동안 8,300명. 1시간에 173명씩 늘어난 숫자였습니다. 저는 그 숫자를 보며 멈췄어요. 손가락이 키보드 위에 얹혀 있었죠. 창밖 포토맥강은 잔잔했습니다. 워싱턴은 조용했어요. 회의실엔 저 혼자였죠. 하지만 모니터 속 숫자는 계속 깜빡이고 있었습니다. 8,300. 저는 화면을 보며 생각했어요. 이 숫자가 사람이라는 걸요. 이름이 있고 가족이 있고 어제까지 살아있던 사람들이라는 걸요. 그리고 그들이 죽는 동안 저는 보고서를 쓰고 있었습니다. 저는 노트북을 닫았어요. 천천히요. 화면이 꺼졌습니다. 모니터 속 붉은 점들은 여전히 깜빡이고 있었어요. 7개. 그리고 그 옆에 숫자. 추정 사망자 8,300명. 저는 그 화면을 보며 서 있었습니다. 48시간째요. 아무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움직일 수 있는 나라가 있었는데도요. 3개월이 지났습니다. 제 책상 위엔 보고서가 쌓여 있었어요. UN 부재 일주일 영향 분석, UN 부재 2주일 영향 분석, UN 부재 한 달 영향 분석. 제목만 바뀌고 내용은 같았습니다. 국제사회 공식 대응 제로. 저는 최신 보고서를 펼쳤어요. UN 부재 3개월 종합평가. 첫 페이지부터 바로 숫자를 봤습니다. 소말리아 분쟁 사망자. 1주일차 520명, 2주일차 610명, 3주일차 470명, 4주일차 290명. 손이 멈췄어요. 개입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숫자가 내려가고 있었죠. 다음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방글라데시 질병 발생률. 예상 1일 800건. 실제 발생 1일 320건. 예상의 절반도 안 됐어요. 그 다음 페이지. 중동 사이버 공격 피해. 예상 12개 시스템 마비. 실제는 3개. 전부 예상보다 낮았습니다. 공식 개입 기록은 없는데요. 저는 계속 페이지를 넘겼어요. 예멘, 수단, 시리아. 모든 지역이 같은 패턴이었습니다. 예상보다 낮은 피해, 개입 기록 없음. 그리고 보고서 하단 작은 각주 하나가 눈에 들어왔어요. 비공식 개입 가능성. 출처 미상. 그때 회의실 문이 열렸습니다. 콜먼이 들어오자마자 말했죠. 에드워드, 이거 이상하지 않나? 저는 보고서를 들어 올렸습니다. 누군가 개입했습니다. 문제는 그게 누구인지 모른다는 거야. 콜먼의 목소리가 낮아졌어요. 유엔도 아니고 미국도 아니고 유럽도 중국도 러시아도 아니야. 저는 각주를 가리켰습니다. 조기 경보 시스템이 작동했다고 합니다. 방글라데시 남부 해안 지역에서요. 출처는? 없습니다. 현장 의료진이 익명으로 증언했대요. 콜먼은 보고서를 받아들었어요. 페이지를 빠르게 넘기더니 한숨을 쉬었습니다. 이건 지원이 아니야. 누군가 몰래판을 움직이고 있다는 뜻이지. 그 말에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회의실이 잠깐 조용해졌어요. 콜먼이 보고서를 책상에 내려놓고 말했죠. 현장 조사 간다. 방글라데시부터 시작해. 제가 가야 합니까? 네가 가야지. 3개월 동안 이 숫자 추적한 사람이 너니까.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언제 출발합니까? 모레. 난민 캠프 직접 가서 확인해. 뭔가 숨겨진 게 있을 거야. 회의가 끝나고 혼자 남았습니다. 책상 위엔 3개월치 보고서가 쌓여 있었어요. 전부 같은 결론이었죠. 아무도 안 했다. 그런데 누군가는 했어요. 아무 말도 없이요. 저는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검색창에 입력했어요. 방글라데시 난민 캠프 조기 경보 시스템. 결과 3건. 전부 오래된 기사였습니다. 5년 전, 7년 전, 10년 전. 최근 기록은 없었어요. 다시 검색했습니다. 소말리아 분쟁 중재 비공식 루트. 결과 제로. 중동 사이버 방어 익명 지원. 결과 제로. 검색으론 안 나왔습니다. 의도적으로 숨긴 것처럼요. 저는 보고서를 다시 펼쳤어요. 숫자를 하나씩 천천히 확인했습니다. 소말리아 520에서 290으로 44% 감소. 방글라데시 800에서 320으로 60% 감소. 중동 12개에서 3개로 75% 감소. 모든 지역에서 절반 이상 피해가 줄었어요. 공식 개입 없이요. 저는 각주를 다시 읽었습니다. 현장 의료진 증언. 익명 요청. 조기 경보 시스템 작동 확인됨. 배급 네트워크 정상 가동. 출처 미상. 출처 미상. 단순히 모른다는 뜻이 아니었어요. 누군가 의도적으로 숨기고 있다는 뜻이었죠. 창밖을 봤어요. 포토맥강이 보였습니다. 석양이 지고 있었어요. 하늘이 붉게 물들어 있었죠. 3개월 동안 저는 보고서만 썼습니다.
숫자만 봤어요. 회의실에서 분석만 했죠. 하지만 현장엔 단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었습니다. 이제 가야 했어요. 직접 봐야 했죠. 누가 했는지, 어떻게 했는지, 왜 숨기는지. 저는 보고서를 서류함에 넣었습니다. 뚜껑을 닫았어요. 딸깍 잠금 소리가 났습니다. 그리고 가방을 꺼냈죠. 모래면 방글라데시였습니다. 숫자가 아니라 사람이 움직인 흔적을 보게 될 거예요. 시스템이 작동하는 현장을 직접 확인하게 될 겁니다. 보고서에는 출처 미상이라고 적혀 있었지만 그건 모른다는 뜻이 아니라 말하지 않겠다는 뜻처럼 보였습니다. 그리고 그때 처음으로 이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걸 한 나라가 있다면 우리가 곤란해질 수도 있겠구나. 방글라데시 남부 해안 쿠투팔롱 난민 캠프. 저는 지프차에서 내렸습니다. 먼지가 일었어요. 숨을 쉴 때마다 목이 따가웠죠. 기온은 섭씨 38도. 오후 2시였습니다. 캠프 입구엔 천막이 200개쯤 보였어요. 그 너머로도 계속 이어졌죠. 사람들이 긴 줄을 서 있었습니다. 물 배급 라인이었어요. 아이들이 뛰어다녔고 어디선가 요리하는 냄새가 났습니다. 동행한 현지 코디네이터가 말했습니다. 이쪽입니다. 의료구역부터 보시죠. 우리는 캠프 안쪽으로 걸어 들어갔어요. 좁은 통로를 따라 천막들이 빼곡했습니다. 햇빛을 가린 천 사이로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죠. 발밑엔 모래와 자갈이 섞여 있었어요. 걸으면서 주변을 살폈습니다. 천막마다 사람들이 앉아 있었어요. 어떤 이들은 빨래를 하고 어떤 이들은 아이를 안고 있었죠. 모두 지쳐 보였습니다. 10분쯤 걸었을까요? 의료구역에 도착했습니다. 천막 5개가 일렬로 서 있었어요. 그 앞엔 작은 컨테이너 하나가 있었죠. 흰색이었는데 먼지로 회색빛이 돌았습니다. 저게 뭡니까? 통제실입니다. 조기경보 시스템이 거기 있어요. 저는 컨테이너로 다가갔습니다. 문이 반쯤 열려 있었어요. 안을 들여다봤죠. 모니터 3개가 벽에 걸려 있었습니다. 화면엔 숫자와 그래프가 떠 있었어요. 기온, 습도, 수질, 질병 발생률. 실시간으로 변하고 있었죠. 초록색 선이 화면을 가로질렀어요. 컨테이너 안은 좁았습니다. 2m 남짓한 공간에 장비들이 빼곡했어요. 서버렉, 라우터, 센서 장비, 배터리 팩. 전부 정갈하게 정리돼 있었죠. 그리고 그 옆 장비 위에 작은 라벨 하나가 붙어 있었습니다. 저는 가까이 다가갔어요. 라벨을 자세히 봤습니다. 한글이었습니다. 대한민국 국제위기 대응팀. 5글자. 선명했어요. 햇빛에 바래지 않게 코팅이 돼 있었죠. 저는 그 글자를 보며 멈췄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심장이 빠르게 뛰었죠. 한국? 이게 언제부터 여기 있었습니까? 코디네이터가 대답했습니다. 15년 전부터요. 처음엔 작은 텐트 하나였대요. 지금은 이렇게 컨테이너가 됐죠. 15년? 네. 매년 2번씩 한국팀이 와요. 시스템 점검하고 현지 직원 훈련하고 업그레이드하고 가죠. 매년 2번. 15년. 30번의 방문. 저는 모니터를 봤습니다. 화면 왼쪽 상단에 작은 로고가 있었어요. 태극기였습니다. 그 아래 작은 글씨로 버전 번호가 적혀 있었죠. B 5.2. 15년 동안 15번 업그레이드 됐다는 뜻이었어요. 이 시스템은 뭘 합니까? 조기 경보요. 질병 발생 패턴 감지, 수질 오염 예측, 기상 이변 알림. 전부 자동이에요. 데이터 쌓이면 알람 울리고 우리가 대응하는 거죠. 코디네이터가 모니터를 가리켰습니다. 여기 보세요. 지금 수질 데이터예요. 캠프 우물 12개에서 실시간으로 들어와요. 하나라도 오염되면 즉시 알람 울립니다. 화면엔 숫자들이 흘러가고 있었어요. pH 농도, 대장균 수치, 중금속 함량. 초 단위로 업데이트 됐죠. 저는 고개를 돌렸어요. 의료 천막을 봤습니다. 그 안엔 침대가 12개 있었죠. 환자가 7명 누워 있었어요. 간호사 2명이 돌아다니며 체온을 재고 있었습니다. 3개월 전엔 어땠습니까? 사이클론 왔을 때요. 코디네이터의 표정이 어두워졌습니다. 끔찍했죠. 파도가 6m 높이로 왔어요. 천막 200개가 날아갔고요. 나무가 부러지고 우물이 범람했어요. 사망자는? 예상은 6,000명이었어요. 정부 예측이요. 근데 실제론 800명이었죠. 저는 그 숫자를 되뇌었습니다. 6,000에서 800. 87% 감소. 왜 그렇게 적었습니까? 코디네이터가 컨테이너를 가리켰어요. 이게 사이클론 오기 24시간 전에 알람 울렸어요. 우린 즉시 대피 시작했죠. 고지대로 사람들 옮기고 식수 확보하고 의료 물자 분산 배치했어요. 아이들부터 먼저 옮겼죠.
24시간 전이요? 네. 정부 기상청보다 12시간 빨랐어요. 그 12시간이 5,200명을 살렸죠. 5,200명. 저는 그 숫자를 마음속으로 적었습니다. 이 시스템 혼자 작동합니까? 아니요. 현지 직원 3명이 돌아가면서 모니터링해요. 8시간씩 교대로요. 한국팀이 훈련시켰죠. 매년 2번씩 15년 동안요. 저는 컨테이너 안을 다시 둘러봤습니다. 벽에 붙은 매뉴얼이 보였어요. 한글과 영어로 적혀 있었죠. 비상대응 절차, 시스템 점검 일지, 데이터 백업 방법. 매뉴얼 옆엔 사진이 붙어 있었습니다. 한국 사람들과 현지 직원들이 함께 찍은 사진이었어요. 모두 웃고 있었죠. 사진 아래 날짜가 적혀 있었습니다. 2025년 1월. 미국이 유엔을 떠나기 한 달 전이었습니다. 한국팀은 지금 어디 있습니까? 모르겠어요. 올해 1월에 왔다 갔는데 그 뒤론 연락 없어요. 근데 시스템은 계속 돌아가요. 혼자서요. 저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컨테이너 밖으로 나왔어요. 캠프를 천천히 둘러봤습니다. 천막, 사람들, 배급 라인, 의료구역. 그리고 구석구석 작은 라벨들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물 정수 장치 옆. 대한민국 국제위기 대응팀. 태양광 패널 아래. 대한민국 국제위기 대응팀. 배급 시스템 컨테이너. 대한민국 국제위기 대응팀. 전부 한글이었습니다. 전부 같은 팀이었어요. 저는 코디네이터를 봤습니다. 이게 전부 한국 겁니까? 네. 조기경보, 정수, 태양광, 배급 네트워크. 전부 연결돼 있어요. 하나의 시스템이죠. 언제부터요? 15년 전부터요. 처음엔 조기경보만 있었대요. 그 다음 해엔 정수 시스템 추가되고 그 다음엔 태양광 들어오고 배급 네트워크 생기고 매년 조금씩 확장됐죠. 마치 계획이 있었던 것처럼요. 계획. 저는 그 단어를 되뇌었습니다. 15년 전부터 계획이 있었다는 뜻이었어요. 다른 캠프는 어떻습니까? 코디네이터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여기만 있는 게 아니에요. 방글라데시 남부 해양 캠프 17곳. 전부 같은 시스템 있어요. 같은 팀이 만들었죠. 17곳. 전부 한국 겁니까? 네. 전부요. 같은 라벨, 같은 시스템, 같은 훈련 방식이요. 저는 숨을 깊이 들이마셨습니다. 먼지가 목으로 들어왔어요. 기침이 나왔죠. 17개 캠프. 15년. 매년 2번. 30번의 방문. 이건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즉흥도 아니었어요. 계획이었죠. 유엔이 있든 없든 미국이 있든 없든 한국은 계속 왔었어요. 15년 동안요. 저는 다시 컨테이너 안을 봤습니다. 모니터 3개, 장비들, 그리고 작은 한글 라벨. 대한민국 국제위기 대응팀. 그 순간 제가 3개월 동안 본 보고서 숫자들이 떠올랐어요. 소말리아 사망자 감소. 방글라데시 질병 발생률 감소. 중동 사이버 피해 감소. 전부 설명이 됐습니다. 한국이 있었어요. 15년 동안. 아무 말 없이요. 아무 자랑 없이요. 저는 주머니에서 휴대전화를 꺼냈습니다. 라벨 사진을 찍었어요. 클릭 셔터 소리가 났죠. 모니터도 찍었고 매뉴얼도 찍었고 벽에 붙은 사진도 찍었습니다. 그리고 워싱턴으로 메일을 보냈습니다. 제목은 이렇게 적었어요. 출처 확인됨. 대한민국. 15년 준비. 캠프를 떠나기 전 저는 한 사람을 더 만났습니다. 아미나 유수프. 동아프리카 난민 캠프 12년차 NGO 현장 책임자였어요. 코디네이터가 소개해줬죠. 이분이 가장 오래 여기 계셨어요. 12년 동안요. 우리는 캠프 외곽 천막에 앉았습니다. 나무 그늘 아래였어요. 바람이 불 때마다 천막이 흔들렸죠. 아미나는 40대 중반쯤 보였습니다. 피부는 햇빛에 그을려 있었고 눈가엔 주름이 깊었어요. 하지만 목소리는 또렷했죠. 무엇을 알고 싶으신가요? 저는 휴대전화를 꺼냈습니다. 아까 찍은 라벨 사진을 보여줬어요. 이것에 대해서요. 한국팀 말입니다. 아미나가 사진을 보더니 희미하게 웃었습니다. 드디어 누가 물어보네요. 드디어요? 네. 12년 동안 아무도 안 물어봤거든요. 저는 노트를 펼쳤습니다. 언제부터 봤습니까? 한국팀을요? 제가 처음 왔을 때부터요. 2013년이었죠. 그땐 천막 하나였어요. 조기경보 시스템이라고 하더군요. 한국 사람 4명이 와서 이틀 동안 설치하고 갔어요. 2013년. 13년 전. 그 뒤론요? 매년 2번씩 왔어요. 1월하고 7월. 정확히요. 한 번도 안 빠지고요. 저는 그 말을 받아 적었습니다. 매년 2번.
13년이면 26번이네요. 28번이요. 올해 1월까지 포함하면요. 28번. 뭘 했습니까? 올 때마다요. 아미나가 천막 밖을 가리켰어요. 처음엔 조기 경보만 했어요. 그 다음 해엔 정수 시스템 설치했고요. 그 다음엔 태양광이 들어왔어요. 그 다음엔 배급 네트워크, 의료 데이터 연결, 통신 중계기. 매번 하나씩 추가됐죠. 왜 그렇게 했을까요? 모르겠어요. 한 번도 설명 안 했거든요. 그냥 와서 일하고 훈련시키고 가요. 말이 별로 없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훈련은 누구한테 시켰습니까? 현지 직원들한테요. 매번 사흘 동안 훈련해요. 시스템 작동법, 유지보수, 비상대응. 전부 매뉴얼로 만들어서 남기고 가요. 한글이랑 영어 두 가지로요. 한국말 하는 사람 있습니까? 여기요. 없어요. 전부 영어로 소통해요. 근데 매뉴얼은 한글도 있어요. 나중을 위해서래요. 나중을 위해서. 저는 그 문장을 밑줄 그었습니다. 이번 사이클론 때는 어땠습니까? 아미나의 표정이 진지해졌어요. 24시간 전에 알람 울렸어요. 저는 처음엔 오작동인 줄 알았죠. 정부 기상청은 아무 말도 안 했거든요. 그런데요? 시스템이 계속 울렸어요. 화면에 빨간불 들어오고 사이렌 소리 나고. 그래서 대피 시작했죠. 일단 믿어보자 싶었어요. 결과는요? 12시간 뒤에 정부 기상청이 뒤늦게 경보 발령했어요. 그때 대피했으면 5,000명은 더 죽었을 거예요. 5,000명. 저는 그 숫자를 또 적었습니다. 한국팀이 그걸 알아요? 5,000명 살렸다는 거요. 아미나가 고개를 저었어요. 모를걸요? 연락 안 하거든요. 그냥 와서 점검하고 가요. 결과 보고 같은 거 안 받아요. 왜요? 모르겠어요. 한번 물어봤어요. 왜 결과를 안 확인하냐고요. 그랬더니 이렇게 말하더군요. 아미나가 잠시 멈췄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말했어요. 우리는 구호하러 온 게 아니라 작동하게 만들러 왔다고요. 저는 손을 멈췄습니다. 펜 끝이 노트 위에 얹혀 있었죠. 작동하게 만들러 왔다? 네. 시스템이 돌아가면 사람들이 알아서 살 거라고 했어요. 우리가 직접 구호할 필요 없다고요. 저는 그 말을 천천히 되뇌었습니다. 구호가 아니라 시스템. 사람이 아니라 작동. 그 사람들 이름 기억나십니까? 아미나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한 명은 기억나요. 팀장이었던 것 같아요. 윤태성이라고 했어요. 말수가 되게 적었죠. 근데 일은 정확했어요. 윤태성. 저는 그 이름을 적었습니다. 다른 캠프도 갔습니까? 같은 사람들이 갑니까? 아니요. 사람은 매번 달라요. 근데 방식은 똑같아요. 조용히 와서 일하고 훈련하고 가요. 라벨만 남기고요. 라벨요? 네. 장비마다 한글로 된 라벨 붙여요. 대한민국 국제위기 대응팀. 그게 유일한 흔적이에요. 저는 휴대전화 사진을 다시 봤습니다. 작은 한글 라벨. 아미나 씨 솔직히 말씀해주세요. 한국팀이 없었으면 어땠을까요? 아미나가 캠프를 둘러봤어요. 천막들, 사람들, 아이들. 그리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여기 인구가 35,000명이에요. 한국팀 없었으면 지금 반은 없었을 거예요. 반. 17,500명. 저는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한 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한국팀 마지막으로 언제 봤습니까? 올해 1월이요. 평소처럼 왔어요. 시스템 점검하고 업그레이드하고 훈련하고 갔죠. 뭐라고 하던가요? 갈 때요. 아무 말도 안 했어요. 그냥 인사하고 갔죠. 근데 이상한 게 하나 있었어요. 뭡니까? 매뉴얼을 평소보다 많이 남기고 갔어요. 비상상황 대응 매뉴얼을 3가지 버전으로요. 마치 한동안 못 올 것처럼요. 저는 그 말을 듣고 고개를 들었습니다. 1월. 미국이 유엔 떠나기 한 달 전. 한국은 알고 있었던 걸까요? 미국이 떠날 거라는 걸요? 아니, 그것보다 한국은 준비하고 있었던 걸까요? 미국이 없는 세계를요? 저는 노트를 덮었습니다. 아미나 씨 도움 주셔서 감사합니다. 별 말씀을요? 근데 하나만 여쭤볼게요. 네. 당신네 나라는요, 왜 이제야 물어보는 거예요? 13년 동안 한국은 계속 여기 있었는데요. 저는 대답할 말이 없었습니다. 정말로 왜 우리는 몰랐을까요? 아니, 몰랐던 게 아니었어요. 보지 않았던 거죠. 저는 천막을 나왔습니다. 캠프를 다시 둘러봤어요. 조기경보 시스템, 정수장치, 태양광 패널, 배급 네트워크. 전부 작동하고 있었습니다. 조용히요. 13년 동안 아무 말 없이 한국은 여기 있었어요.
그리고 미국이 떠난 뒤에도 시스템은 돌아가고 있었죠. 사람들은 살아남았고요. 저는 지프차에 올랐습니다. 운전사가 시동을 걸었어요. 엔진 소리가 울렸죠. 창밖으로 캠프가 멀어졌습니다. 천막들, 사람들, 그리고 작은 한글 라벨들. 제 휴대전화엔 사진 12장이 저장돼 있었어요. 전부 같은 라벨이었죠. 대한민국 국제위기 대응팀. 저는 워싱턴으로 메일을 한 통 더 보냈습니다. 제목은 이렇게 적었어요. 한국은 떠난 적이 없습니다. 13년 동안 계속 있었습니다. 방글라데시에서 돌아온 지 이틀 뒤 저는 중동행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 리야드. 국가 사이버 보안센터였어요. 3개월 전 대규모 사이버 공격을 받았던 곳이죠. 공항에서 차로 1시간 반을 달렸습니다. 사막 한가운데 세워진 건물이었어요. 철조망이 3중으로 둘러쳐져 있었고 경비가 30명쯤 보였죠. 출입증을 받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지하 3층으로 내려갔어요. 문이 열리자 차가운 공기가 밀려왔죠. 서버실 냉방이었습니다. 안내받은 곳은 통제실이었어요. 어두웠습니다. 벽면 전체가 모니터로 덮여 있었죠. 화면마다 코드와 그래프가 흘러가고 있었어요. 현지 담당자가 악수를 청했습니다. 파이살입니다. 사이버 보안센터 기술 책임자예요. 에드워드 헤인즈입니다. 미국 국무부에서 왔습니다. 우리는 통제실 중앙 콘솔 앞에 섰어요. 모니터 12개가 반원형으로 배치돼 있었죠. 3개월 전 공격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파이살이 키보드를 두드렸습니다. 화면에 로그 기록이 떴어요. 새벽 3시 42분에 시작됐어요. 동시다발 침투였죠. 전력망, 금융망, 통신망. 출처는 동유럽 서버 320개로 위장돼 있었어요. 피해는요? 예상 피해는 12개 핵심 시스템 마비였어요. 실제론 3개만 타격받았죠. 3개. 방글라데시 보고서와 같은 숫자였습니다. 왜 3개만 당했습니까? 파이살이 화면을 전환했어요. 방어망이 작동했어요. 자동으로요. 화면엔 네트워크 지도가 펼쳐졌습니다. 중동 전역을 연결하는 선들이 보였어요. 사우디, UAE, 카타르, 바레인, 쿠웨이트, 오만, 요르단. 47개국이 거미줄처럼 연결돼 있었죠. 이게 뭡니까? 중동 통합 사이버 방어 네트워크예요. 47개국이 실시간으로 연결돼 있어요. 한 곳이 공격받으면 다른 곳이 즉시 알고 차단하죠. 저는 화면을 자세히 봤습니다. 네트워크 중심에 작은 아이콘이 하나 있었어요. 확대했죠. 태극기였습니다. 이것도 한국입니까? 파이살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설계부터 구축까지 전부 한국이에요. 6년 전에 시작했죠. 6년. 어떻게 작동합니까? AI 기반 위협 탐지예요. 공격 패턴 학습하고 실시간 차단하고 47개국에 동시 경보 보내죠. 전부 자동이에요. 파이살이 키보드를 다시 두드렸습니다. 화면에 새로운 데이터가 떴어요. 3개월 전 공격대 로그예요. 보세요. 화면엔 타임라인이 떠 있었습니다. 새벽 3시 42분. 공격 시작. 새벽 3시 42분 6초. 시스템 탐지. 새벽 3시 45분. 차단 시작. 탐지 6초. 차단 180초. 3분 만에 막았다는 겁니까? 네. 47개국 네트워크가 동시에 움직였어요. 공격 경로 차단하고 백업 시스템 가동하고 데이터 격리했죠. 저는 숫자를 다시 봤습니다. 6초 탐지, 180초 차단. 혼자 작동합니까? 이 시스템도요? 네. 운영은 각국이 하지만 시스템은 자율적으로 돌아가요. 한국팀이 설계할 때부터 그렇게 만들었대요. 한국팀은 지금 어디 있습니까? 파이살이 한숨을 쉬었어요. 모르겠어요. 작년 12월에 마지막 점검하고 갔는데 그 뒤론 연락 없어요. 작년 12월. 미국이 유엔 떠나기 한 달 전. 뭐라고 하던가요? 갈대요. 아무 말도 안 했어요. 평소처럼 점검하고 업데이트하고 매뉴얼 남기고 갔죠. 근데 이상한 게 하나 있었어요. 저는 귀를 기울였습니다. 시스템 자율 운영 모드를 활성화하고 갔어요. 평소엔 반자동이었거든요. 근데 그날 이후론 완전 자동이에요. 마치 한동안 관리 못할 것처럼요. 한동안 관리 못할 것처럼. 방글라데시에서 들었던 말과 똑같았습니다. 실제 서버는 어디 있습니까? 여기 지하 5층이요. 보여드릴게요. 우리는 엘리베이터를 타고 더 내려갔습니다. 지하 5층. 문이 열리자 냉기가 더 강해졌어요. 섭씨 18도쯤 됐죠. 복도를 따라 걸었습니다. 양옆으로 서버 렉이 줄지어 있었어요. LED 불빛이 깜빡이고 있었죠. 맨 끝방에 도착했습니다.
문에 경고문이 붙어 있었어요. 핵심 인프라 구역. 승인자만 출입. 파이살이 카드를 찍었습니다. 문이 열렸어요. 안은 작은 방이었습니다. 사방이 서버렉으로 둘러싸여 있었죠. 중앙엔 콘솔 하나가 있었어요. 그리고 벽면에 작은 플레이트가 붙어 있었습니다. 저는 다가갔어요. 플레이트를 읽었죠. 중동 통합 사이버 방어 네트워크. 설계 및 구축 대한민국 국가사이버안보센터. 운영권 참여 47개국. 2020년 구축 완료. 47개국이 아니었어요. 47개국이었습니다. 47개국이요? 파이살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중동만 있는 게 아니에요. 아프리카, 동남아, 중앙아시아. 전부 연결돼 있어요. 하나의 네트워크죠. 저는 플레이트를 다시 봤습니다. 47개국. 운영권은 각국이 갖고 있다는 게 무슨 뜻입니까? 한국은 설계만 했어요. 운영은 우리가 해요. 데이터도 우리 거고 통제권도 우리 거예요. 한국은 관리만 지원하죠. 왜 그렇게 했을까요? 파이살이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신뢰 때문 아닐까요? 운영권을 넘겨줬으니까요. 미국이나 중국이었으면 절대 안 넘겨줬을 거예요. 근데 한국은 처음부터 넘겨줬어요. 우리가 직접 관리하라고요. 신뢰. 저는 그 단어를 마음속으로 되뇌었습니다.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이 시스템 없었으면 어땠을까요? 3개월 전에요. 파이살이 화면을 다시 켰어요. 시뮬레이션 데이터였죠. 예상 피해예요. 시스템 없었을 때 시나리오죠. 전력망 12개 도시 마비, 금융망 48개 은행 정지, 통신망 전국 차단. 복구 예상 기간 62일. 62일. 2달. 실제로는요? 3개 시스템만 타격받았고 12시간 만에 복구했어요. 12시간. 저는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파이살 씨, 솔직히 말씀해주세요. 한국 없었으면 중동은 어떻게 됐을까요? 파이살이 서버렉을 둘러봤어요. 깜빡이는 불빛들. 그리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우린 아직도 복구 중이었을 거예요. 석유 수출 중단되고 은행 문 닫히고 통신 두절되고 47개국이 동시에 마비됐을 거예요. 47개국. 저는 플레이트를 사진으로 찍었습니다. 클릭 셔터 소리가 났어요. 그리고 화면을 봤죠. 47개국을 연결하는 거미줄 같은 네트워크. 이건 동맹이 아니었습니다. 신뢰 네트워크였어요. 한국이 6년 동안 만든 말없는 약속이었죠. 저는 워싱턴으로 메일을 보냈습니다. 제목은 이렇게 적었어요. 중동 사이버 방어. 47개국 네트워크. 설계자 대한민국. 이것은 동맹이 아니라 신뢰입니다. 뉴욕 유엔 본부. 미국이 떠난 지 6개월 만에 유엔 특별회의가 소집됐습니다. 저는 회의장 뒤편에 서 있었어요. 참관인 자격이었죠. 국무부 대표는 콜먼 차관이었습니다. 그는 앞쪽 미국 좌석에 앉아 있었어요. 회의장엔 193개국 대표가 모여 있었습니다. 유엔 탈퇴 이후 처음으로 모인 자리였죠. 의장이 개회를 선언했습니다. 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 확대에 관한 특별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상임이사국 확대. 6개월 전 제가 직접 폐기했던 그 문서였어요. 의장이 계속 말했습니다. 지난 6개월 동안 국제사회는 전례 없는 위기를 경험했습니다. 유엔 부재 속에서 우리는 새로운 리더십의 필요성을 절감했습니다. 화면에 슬라이드가 떴어요. 안보리 상임이사국 후보 검토. 3개 나라가 나열돼 있었습니다. 독일, 일본, 대한민국. 제 심장이 빨리 뛰었습니다. 대한민국. 6개월 전 제가 지웠던 그 이름이었어요. 의장이 말했습니다. 먼저 일본 대표의 발언을 듣겠습니다. 일본 대표가 일어섰어요. 50대 중반의 남성이었죠. 의장님 그리고 각국 대표 여러분. 그는 원고를 보지 않았습니다. 그냥 말했어요. 일본은 오랫동안 상임이사국 진입을 추진해왔습니다. 유엔 분담금 2위, 경제 규모 3위, 평화유지군 파견 실적. 모든 면에서 자격이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회의장이 조용했습니다. 하지만 지난 6개월을 보며 우리는 깨달았습니다. 자격은 숫자가 아니라는 것을요. 일본 대표가 잠시 멈췄습니다. 6개월 동안 일본은 회의했습니다. 조건을 따졌고 이익을 계산했습니다. 그동안 방글라데시에선 사람들이 죽어갔고 소말리아에선 분쟁이 계속됐고 중동에선 시스템이 무너졌습니다. 그는 천천히 고개를 돌렸어요. 한국 대표석을 봤죠. 그런데 한나라는 달랐습니다. 회의하지 않았어요. 계산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했어요. 15년 동안 아무 말 없이요. 회의장이 더 조용해졌습니다.
일본은 오늘 상임이사국 후보를 사퇴합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을 지지합니다. 순간 회의장이 술렁였어요. 곳곳에서 속삭이는 소리가 들렸죠. 일본이 한국을 지지한다고? 역사적으로 경쟁 관계였던 두 나라가? 일본 대표가 자리에 앉았습니다. 의장이 다음 발언자를 호명했어요. 중국 대표. 중국 대표가 일어섰습니다. 60대 초반의 여성이었어요. 의장님. 그녀의 목소리는 낮고 단호했습니다. 중국은 전통적으로 안보리 확대에 신중한 입장을 취해왔습니다. 특히 아시아 지역 내 새로운 상임이사국에 대해서는요. 저는 긴장했습니다. 중국이 거부권을 행사하면 모든 게 끝이었죠. 하지만 지난 6개월은 우리에게 질문을 던졌습니다. 리더십이란 무엇인가? 그녀가 서류를 펼쳤어요. 중국도 조사했습니다. 한국이 15년 동안 무엇을 했는지요. 방글라데시 17개 캠프, 소말리아 14개 지역, 중동 47개국 네트워크, 그리고 아프리카 23개국, 동남아 12개국. 그녀가 숫자를 나열할 때마다 회의장이 더 조용해졌습니다. 총 109개국. 한국은 109개국에서 조용히 시스템을 만들었습니다. 돈을 주지 않았어요. 운영권을 넘겼습니다. 결과를 자랑하지도 않았어요. 중국 대표가 원고를 덮었습니다. 중국은 거부권을 포기합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을 지지합니다. 이번엔 회의장이 웅성거렸어요. 중국이 거부권을 포기한다고? 저는 콜먼을 봤습니다. 그는 굳은 표정으로 앞을 보고 있었어요. 턱을 괴고 있었죠. 의장이 말했습니다. 독일 대표. 독일 대표가 일어섰어요. 40대 후반의 남성이었습니다. 의장님, 독일은 짧게 말하겠습니다. 그는 한국 대표석을 봤어요. 우리는 회의했고 한국은 행동했습니다. 그게 전부입니다. 독일은 대한민국을 지지합니다. 독일 대표가 앉았습니다. 의장이 마이크를 켰어요. 영국 대표. 영국 대표가 일어섰습니다. 영국도 대한민국을 지지합니다. 프랑스 대표. 프랑스 역시 지지합니다. 러시아 대표. 러시아도 찬성합니다. 한 명씩 한 나라씩 일어나서 지지를 선언했습니다. 인도, 브라질, 호주, 캐나다, 멕시코, 인도네시아, 남아공. 저는 그 광경을 보며 서 있었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6개월 전 저는 한국을 지웠어요. 검토 가치도 없다고 했죠. 그런데 지금 193개국이 한국을 지지하고 있었습니다. 의장이 말했습니다. 대한민국 대표 발언하시겠습니까? 한국 대표가 천천히 일어섰어요. 50대 초반의 남성이었습니다. 안경을 쓰고 있었죠. 그는 마이크 앞에 섰습니다. 잠시 회의장을 둘러봤어요. 그리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게 전부였어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고개를 숙이고 앉았죠. 회의장이 잠시 조용했습니다. 그리고 누군가 박수를 쳤어요. 1명, 2명, 10명, 100명. 회의장 전체가 박수를 쳤습니다. 저는 그 박수 소리를 들으며 서 있었어요.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의장이 말했습니다.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대한민국의 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 진입에 찬성하시는 분은 거수해 주십시오. 손이 올라갔습니다. 1개국, 10개국, 50개국, 100개국. 화면에 숫자가 떴어요. 찬성 192표. 193개국 중 192개국이었습니다. 단 한 표만 빠졌어요. 미국이었습니다. 저는 콜먼을 봤습니다. 그는 여전히 손을 들지 않고 있었어요. 팔짱을 끼고 앞을 보고 있었죠. 의장이 말했습니다. 기권이 한 표 있습니다. 미국입니다. 그 외에는 전원 찬성입니다. 회의장이 다시 박수를 쳤어요. 저는 콜먼의 뒷모습을 봤습니다. 그의 어깨가 굳어 있었어요. 6개월 전 우리는 한국을 비웃었습니다. 상임이사국 자격 없다고 했죠. 그런데 지금 192개국이 한국을 선택했어요. 우리만 빼고요. 의장이 선언했습니다. 대한민국의 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 진입이 승인되었습니다. 회의장이 다시 박수로 가득 찼습니다. 저는 창밖을 봤어요. 뉴욕 하늘이 보였습니다. 맑았어요. 6개월 동안 세계는 멈춰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국은 멈추지 않았어요. 15년 동안 한 번도 멈추지 않았죠. 그리고 오늘 세계가 그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저는 복도로 나왔어요. 콜먼이 먼저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차관님. 콜먼이 멈춰 섰어요. 돌아보지 않았죠. 왜 기권하셨습니까? 콜먼이 한참 있다가 말했습니다. 찬성할 수 없었어. 우리가 틀렸다는 걸 인정하는 꼴이니까. 하지만 우리는 틀렸습니다. 콜먼이 천천히 돌아봤어요. 그의 눈엔 피로가 가득했습니다. 알아. 근데 그걸 인정하는 순간 우리는 더 이상 리더가 아니야.
저는 아무 말 하지 못했습니다. 콜먼이 걸어갔어요. 복도 끝으로 사라졌죠. 저는 창밖을 다시 봤습니다. 유엔 본부 앞 광장에 깃발들이 펄럭이고 있었어요. 193개국의 깃발이었죠. 그중 하나 태극기가 바람에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유엔 총회. 최종 표결일. 회의장은 가득 차 있었습니다. 193개국 대표, 참관인, 언론. 1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모여 있었어요. 저는 이번엔 미국 대표석에 앉아 있었습니다. 콜먼 차관 옆이었죠. 의장이 마이크를 켰어요. 대한민국의 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 진입에 대한 최종 표결을 시작하겠습니다. 화면에 투표 시스템이 떴습니다. 각국 좌석 앞 버튼이었어요. 초록색 찬성, 빨간색 반대, 노란색 기권. 투표는 전자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버튼을 누르시면 즉시 집계됩니다. 저는 앞에 버튼을 봤어요. 3개의 작은 원. 초록, 빨강, 노랑. 의장이 말했습니다. 투표를 시작합니다. 화면 오른쪽에 숫자가 나타났어요. 찬성 1. 영국이 먼저 눌렀습니다. 찬성 2. 프랑스. 찬성 3. 러시아. 찬성 10. 찬성 30. 찬성 50. 숫자가 빠르게 올라갔습니다. 회의장은 조용했어요. 버튼 누르는 소리만 간간히 들렸죠. 찬성 100. 찬성 150. 저는 콜먼을 봤습니다. 그는 버튼을 보고 있었어요. 손을 올리지 않았죠. 찬성 180. 찬성 190. 숫자가 느려졌습니다. 찬성 191. 찬성 192. 화면이 멈췄어요. 192표. 193개국 중 192개국이었습니다. 미국만 안 눌렀어요. 회의장이 조용했습니다. 모두가 미국 좌석을 보고 있었죠. 의장이 말했습니다. 현재 찬성 192표, 반대 0표, 기권 0표입니다. 한 개국이 투표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제 앞에 버튼을 봤어요. 초록색 원. 찬성. 콜먼이 낮게 말했습니다. 에드워드, 가만히 있어. 차관님, 우리가 찬성하면 우리가 틀렸다는 걸 인정하는 거야. 그럼 안 돼. 저는 손을 올렸습니다. 버튼 위에 얹었어요. 에드워드, 하지 마. 저는 콜먼을 봤습니다. 차관님, 우리는 틀렸습니다. 알아. 근데 인정하면 안 돼. 왜요? 우리가 리더니까.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닙니다. 이제 아닙니다. 콜먼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저는 버튼을 누르려고 했어요. 손가락에 힘을 줬죠. 콜먼이 제 손목을 잡았습니다. 에드워드, 그만해. 이건 명령이야. 저는 그의 손을 뿌리쳤습니다. 죄송합니다. 차관님. 그리고 버튼을 눌렀어요. 찰칵. 초록색 불이 켜졌습니다. 화면의 숫자가 바뀌었어요. 찬성 193. 회의장이 폭발했습니다. 박수, 환호, 카메라 플래시. 의장이 외쳤어요. 찬성 193표, 반대 0표, 기권 0표. 대한민국의 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 진입이 만장일치로 승인되었습니다. 박수가 더 커졌어요. 사람들이 일어섰습니다. 한국 대표석 쪽으로 고개를 돌렸죠. 저는 한국 대표를 봤습니다. 그는 천천히 일어나 고개를 숙이고 있었어요. 표정은 담담했습니다. 웃지도 울지도 않았죠. 콜먼이 저를 봤어요. 에드워드, 넌 방금 경력을 끝냈어.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후회 안 해? 아니요. 콜먼이 한참 저를 보더니 한숨을 쉬었습니다. 왜 그랬어? 저는 주머니에서 휴대전화를 꺼냈어요. 사진 하나를 보여줬습니다. 방글라데시 난민 캠프 라벨 사진이었죠. 이것 때문입니다. 대한민국 국제위기 대응팀. 콜먼이 사진을 봤어요. 저는 6개월 전에 이 이름을 지었습니다. 검토 가치도 없다고 했죠. 저는 사진을 스크롤했습니다. 중동 플레이트 사진, 아미나와 찍은 사진, 시스템 모니터 사진. 근데 이 이름은 15년 동안 거기 있었어요. 109개국에 있었습니다. 조용히요. 콜먼이 사진들을 보고 있었어요. 이 표는 한국이 아니라 우리가 틀렸다는 증거입니다. 그리고 그 증거를 인정하는 게 리더십이라고 생각합니다. 콜먼이 휴대전화를 돌려줬습니다. 넌 외교관으로선 형편없어. 너무 솔직하거든.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번엔 네가 맞았어. 저는 콜먼을 봤습니다. 그의 눈엔 피로 대신 뭔가 다른 게 있었어요. 인정이었을까요? 존중이었을까요? 회의장 박수가 계속됐습니다. 의장이 말했습니다. 대한민국 대표께 발언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한국 대표가 단상으로 걸어갔어요. 천천히요. 마이크 앞에 섰죠. 그는 원고를 꺼내지 않았습니다. 그냥 회의장을 둘러봤어요. 그리고 말했습니다.
감사합니다. 193개국 여러분. 그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명확했어요. 대한민국은 15년 동안 준비했습니다. 상임이사국이 되기 위해서가 아니라 필요한 일을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회의장이 조용해졌어요. 우리는 구호하지 않았습니다. 시스템을 만들었어요. 사람을 보내지 않았습니다. 능력을 남겼죠. 돈을 주지 않았습니다. 운영권을 넘겼어요. 그가 잠시 멈췄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믿었으니까요. 시스템이 있으면 사람들이 스스로 살 수 있다고요. 능력이 있으면 스스로 일어설 수 있다고요. 저는 그 말을 들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대한민국은 앞으로도 같은 방식으로 일하겠습니다. 조용히 꾸준히 함께요. 한국 대표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합니다. 그가 단상에서 내려왔어요. 박수가 터졌습니다. 이번엔 더 크고 더 길었어요. 저도 박수를 쳤습니다. 콜먼도 천천히 손을 들어 박수를 쳤죠. 회의가 끝나고 사람들이 빠져나갔습니다. 복도는 붐볐어요. 저는 창가로 갔습니다. UN 본부 앞 광장이 보였어요. 깃발들이 펄럭이고 있었습니다. 193개 나라의 깃발. 그중 하나, 태극기가 다른 깃발들과 나란히 바람에 흔들리고 있었어요. 콜먼이 옆으로 왔습니다. 뭘 보고 있어? 저 깃발들이요. 뭐가 보여?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15년 전엔 적이 없었어요. 한국 깃발이요. 아무도 안 봤죠. 콜먼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근데 지금은 있어요. 193개 깃발 중 하나로요. 스스로 올라왔어요. 에드워드. 네. 너 해고 안 당할 거야. 저는 콜먼을 봤습니다. 네. 내가 보고서 쓸 거야. 네가 현장 조사 6개월 동안 제대로 했다고. 한국의 시스템 파악했고 정확한 판단 내렸다고. 그게 국익에 도움됐다고요. 차관님. 넌 옳았어, 에드워드. 그리고 난 틀렸어. 그 정도는 인정할 수 있어. 콜먼이 손을 내밀었습니다. 저는 그 손을 잡았어요. 고맙습니다. 보고서 잘 써. 이번엔 네가 직접 써. 6개월 동안 뭘 봤는지, 뭘 배웠는지 전부 써. 알겠습니다. 콜먼이 복도로 걸어갔어요. 저는 다시 창밖을 봤습니다. 태극기가 여전히 바람에 흔들리고 있었어요. 15년 전 한국은 조용히 시작했습니다. 난민 캠프 텐트 하나로요. 15년 뒤 한국은 상임이사국이 됐어요. 193표로요. 그 사이 109개국의 시스템을 남겼고 수만 명의 목숨을 살렸고 아무 자랑 없이 일했죠. 저는 주머니에서 노트를 꺼냈습니다. 6개월 동안 적어둔 것들이었어요. 방글라데시 라벨, 중동 네트워크, 아미나의 증언, 윤태성이란 이름, 15년의 기록, 그리고 마지막 페이지에 적힌 한 문장. 우리는 구호하러 온 게 아니라 작동하게 만들러 왔다. 저는 그 문장을 다시 읽었습니다. 작동하게 만들다. 그게 한국이 한 일이었어요. 그리고 오늘 세계가 그 방식을 선택했습니다. 저는 노트를 덮었어요. 가방에 넣었죠. 이제 워싱턴으로 돌아가서 보고서를 쓸 겁니다. 6개월 동안 본 것들을요. 숫자가 아니라 사람을, 회의가 아니라 행동을, 자랑이 아니라 결과를요. 그리고 그 보고서 제목은 이렇게 쓸 겁니다. 한국은 떠난 적이 없다. 15년 동안 세계는 몰랐지만 한국은 계속 거기 있었다. 저는 회의장을 나왔습니다. 복도엔 아직 사람들이 남아 있었어요. 악수하고 대화하고 사진 찍고 있었죠. 저는 그 사이를 지나 엘리베이터로 갔습니다. 문이 닫히기 직전 창밖이 마지막으로 보였어요. 태극기가 바람에 펄럭이고 있었습니다. 193개 깃발 중 하나로 이제 영원히요. 이 이야기는 한국이 얼마나 강한 나라냐를 말하려는 게 아닙니다. 아무도 보지 않을 때, 아무 기록도 남지 않을 때도 해야 할 일을 했느냐의 이야기입니다. 세계가 회의만 반복하던 그 시간에 한국은 조용히 책임을 선택했습니다. 그래서 193개국은 하루의 말이 아니라 15년의 행동에 표를 던진 겁니다. 힘은 사라지지만 신뢰는 남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이야기가 더 궁금하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해주세요.